개장하고 나서 1시간 뒤엔 증시 파워10 안녕하세요, 김호수입니다. 개장하고 나서 1시간 뒤에 여러분들의 가슴을 들썩이게 하는 종목들 빠르게 릴레이로 알려드리는 증시 파워10 시간입니다. 자, 한 주의 시작 월요일입니다. 지난주에는 워낙 큰 변동성이 있는 시장의 모습이었고 이제는 이번 주에는 좀 진정되는가 싶은지 시장의 여부를 파악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에 따른 여파, 주말 사이에 뉴욕 시장은 여전히 영향을 받는 모습이었고 하락세가 나타났습니다. 애플도 큰 폭으로 하락세를 나타냈고요. 자, 우리 시장도 이런 분위기를 어느 정도 이어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이 모두 하락으로 오늘 출발을 했는데요. 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약보합권 수준으로 이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장중에 오늘 개장하고 나서 2,600선이 잠시 이탈되기도 했는데 일단은 지금 하락세를 좀 만회하면서 2,601포인트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이 오늘 좀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1% 넘게 하락세 나타내면서 907포인트 선까지 내려오면서 어느덧 910선도 좀 무너지는 모습입니다. 자, 우리 시장 오늘 외국인 기관의 수급도 그렇게 원활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 조금 매수를 하고 있지만 이 시장의 분위기를 계속 염탐하는 모습이고 코스닥에서는 오히려 외국인 매도가 많이 나오면서 시장이 하락폭이 커지고 있는데요. 자, 일단은 코스피는 2,600선을 회복하긴 했지만 여전히 코스피에서 삼성전자가 7만 원 선에 다시 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상승은 하지만 6만 9천 원 선에서 다시 7만 원 선에 도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닥에서는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이번 주에도 역시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종목, 어떤 업종을 유심히 살펴보고 계신가요? 지금 시장이 조금 소강 상태일 때 좋은 종목들을 잘 고르셔야 할 텐데 저희가 그런 힌트를 오늘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종목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증시 파워10 오늘 순서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파워10으로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10가지 총 20가지의 종목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한 종목당 90초의 제한 시간을 가지고 핵심만 요약해서 저희가 포인트를 짚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 이 종목 내가 관심이 생겼다. 매수가 목표가 알고 싶다. 아니면 제가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매도할까요? 아니면 추가 매수해도 되나요? 수익 실현할까요? 이런 구체적인 질문을 저희에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은 항상 열려 있고요. 샵 3772번 문자로도 궁금한 점 보내주시면 자세하게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종목 소개를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를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프리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의 반종민 소장 그리고 다올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두 분 좋은 종목 많이 준비해 주셨죠? 네. 네. 자, 좋습니다. 오늘 한 주의 시작 월요일 두 분은 어떤 종목으로 한 주를 시작하실지 먼저 10가지 종목 바로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스피드 종목 10 10가지 종목 먼저 소개를 해드립니다. 반종민 소장의 픽부터 볼까요? KG 모빌리티를 시작으로 인포마크와 한국콜마, 하이브, 한전 KPS 이렇게 가져오셨고요. 이성웅 차장의 픽은 넥센타이어, 엔캠, K카, 진에어, 덴티움 이렇게 10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분들은 이 10가지 종목 가운데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나요? 자, 두 분이 이렇게 심사숙고해서 첫 번째 10가지 종목을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시청자분들 보셨죠? 이 종목 리스트에 있는 종목 가운데 내가 관심이 생겼다. 아니면 때마침 내가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할까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질문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 항상 열려 있고요. 샵 3772번 문자로도 궁금한 점 많이 보내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릴레이를 시작을 해봐야 되겠죠? 오늘은 반 소장님이 먼저 첫 번째 종목을 소개해 주실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KG 모빌리티입니다. KG 모빌리티. 이 KG 모빌리티는 그 자동차 제조 및 판매 업체고요. 최근에 이제 2분기 실적이 상당히 좀 좋게 나왔습니다. 그쵸. 그러면서 매출이 한 1조 54억 원,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 한 42% 증가를 했는데 영업이익률이 사실상 3분기째 계속 좀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재무적으로 굉장히 좀 더 그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영업이익률을 좀 상황을 살펴보니까 22년 9월에 그 마이너스 5.2%를 기록을 했는데 12월에는 마이너스 0.2%로 상승한 후에 꾸준히 지금 상승을 하면서 2분기 때 1.9%를 기록을 했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만큼 제가 봤을 때는 이전에 쌍용차였을 때 분위기보다 지금 굉장히 좀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계속 좀 KG 모빌리티를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네. 특히 이제 KG 모빌리티가 7월에 그 1만 848만 대 판매가 좀 이뤄졌는데 이게 작년 동월 대비 46% 증가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토레스와 티볼리가 좀 견인을 했는데 수출 호실적이 좀 나왔다 보니까 굉장히 좀 좋았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그 KG 모빌리티에 앞으로 좀 모멘텀이 있다면 9월에 그 브랜드 첫 순수 전기차인 토레스 EVX가 출시가 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전기차 시장에 뛰어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그 아프리카와 중동 그리고 유럽 쪽에서도 지금 개척을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 앞으로 좀 주목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에디슨 모터스와 관련 네, 여기까지 에디슨 모터스를 인수한 것도 최근에 시장에서 화제가 됐죠. 이러면서 주가 최근에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하고 있는 이 KG 모빌리티 첫 번째 종목으로 소개를 해주셨고요. 자, 이번에 이성욱 차장님의 첫 번째 종목 바로 갈까요? 이제 넥센 타이어 네. 말씀을 드릴 텐데 우선 지난주에 뭐 실적 발표나 여러 가지 봤을 때도 원래 2분기 영업이익 한 340억대 예상했지만은 370억대가 나왔습니다. 근데 하지만 뭐 아시겠지만 이제 뭐 자동차 업종 이게 전방차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뭐 내연기관차, 전기차 투심이 좀 많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이 실적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이 영향이 좀 덜 받는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하지만은 이제 뭐 실적은 잘 나왔고 뭐 주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크게 오르지 않은 상태에서는 한번 이제 매수 관점으로 한번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넥센 타이어도 그렇고 이 타이어 업종의 다른 전방 이 자동차 부품주들 제대해서 가장 어떤 이제 원가나 이런 부분에 민감하게 지금 반응을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하지만 이제 원가율도 이제 뭐 2분기 때 실적을 본다고 하더라도 안정화되는 추세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영업이익이 예상보다 좋게 나오는 부분은 제가 봤을 때도 하반기 때는 지속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 전기차용, 이 신규 타이어 쪽에서의 수주에 대한 기대감은 점점 있을 것으로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물론 이제 그전 내연기관 쪽에 중심이 됐던 타이어 쪽에서의 본업이 잘 돼야 어떤 실적에 대한 안정감을 주는데, 뭐 그런 부분은 뭐 실적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는 크게 무리가 없지 않나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넥센 타이어 설명을 주셨습니다. 두 분이 또 공교롭게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을 하나씩 소개를 해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반 소장님의 두 번째 종목 바로 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인포마크라는 기업이고요. 인포마크. 이 인포마크는 그 스마트 디바이스 전문 업체입니다. 네. 그리고 국내 최대 그 포털사를 통해서 AI 스피커를 좀 출시를 하고 있는 이력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AI 관련된 이슈 때문에 부각을 최근에 많이 받고 있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국내에서 가장 많은 AI 스피커 모델을 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 지금 네이버 하이퍼클러바 X든 뭐 여러 가지 AI에 따른 상용화에 따른 좀 이슈가 계속 있기 때문에 계속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봅니다. 사실상 동사의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주가가 굉장히 좀 많이 상승을 했는데 7월 말부터 계속 좀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제일 중요한 시점은 5월부터 상승을 했던 이슈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요. 특히 이제 사업 다각화 및 그 수익성 개선을 위해서 그 오로라 미디어라는 기업을 좀 그 흡수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6월에는 티아 코리아라는 기업을 흡수 합병을 했던 이슈가 있었는데 이게 지금 게임 프로그램 및 공급 사업 등을 통해서도 신규 사업을 진출하는 흐름들을 보여줬거든요. 그만큼 제가 봤을 때 이 인포마크가 AI 관련된 이슈 때문에 부가금 받는 것은 맞지만은 결국 신규 사업 다각화를 통해서 좀 여러 가지
접목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굉장히 좀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제일 좀 특이점이 있다 한다면 7월 말부터 외국인의 순매수가 계속 좀 유입이 되는 상황들을 봤을 때는 현재 그 주가 흐름이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신규 접근하기 좀 어려우니까 대응의 전략 시점을 좀 판단하시는 게 좋다 말씀입니다. 좋습니다. 두 번째로 인포마크까지 반종민 소장님의 종목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이성우 차장님 두 번째 종목은 뭐죠? 엔캠을 엔캠이요. 엔캠 말씀드리는데 네. 엔캠은 우리나라에서 전액 쪽에서는 국내 1위 기업입니다. 네. 다 아실 거라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 이 전액은 2차 전지 4대 핵심 소재 중 하나인 부분이기 때문에 필수적인 어떤 소재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 우리나라에서는 1위지만은 이 글로벌에서는 4위입니다. 전부 다 1위, 2위, 3위가 중국 업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런 점에서 중국 업체들과의 어떤 이 경쟁 구도 그리고 가격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은 어떤 지금 글로벌 쪽에서는 시장 지위가 높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주가 수준도 크게 변함은 없는 그런 모습으로 좀 가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요. 하지만 이제 엔캠이 이제 지난주에도 그렇고 이 TDL, 이 배터리 종합 회사를 지분을 인수를 하면서 이 엔캠도 이제 전액에서 어떤 배터리 종합 기업으로 탈바꿈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제 원재료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내재화에 대한 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비용적인 측면이나 여러 가지 부분이 재무적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그런 구도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SK온, LG엔솔루션 같은 배터리 제조사 이 탑6에서 4개사를 이 고객을 지금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만 이 말씀드렸던 내재화나 사업부가 잘 진행된다고 한다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높아지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네, 좋습니다. 엔캠까지 두 번째 종목 각각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반 소장님 세 번째로 바로 갈게요. 네, 한국콜마고요. 한국콜마. 네, 한국콜마는 그 화장품 개발 제조 업체입니다. 결국은 화장품에 대해서 OEM 제조하는 업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상 그 ODM의 경우에도 중국 브랜드를 좀 고객사를 두고 제품을 좀 납품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최근에 이제 대형 관련된 그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보다는 굉장히 좀 뛰어나게 주가 흐름들이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중국 내 경쟁이 굉장히 좀 심해졌습니다. 그러면서 화장품 브랜드 수가 중국에서 좀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결국 국내 OEM 업체들이 굉장히 좀 활발하게 활동이 계속 좀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분기 매출액은 한 5,891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한 432억 원 정도 해서 영업이익의 한 7% 이상 좀 상승할 전망을 좀 보여줄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그만큼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중국 OEM 화장품 관련된 시장에 따른 기대감도 좀 상당하긴 하지만 해외 매출적인 부분들도 굉장히 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ODM이나 OEM 업체는 계속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특히 이제 생산 인프라가 아쉬운 미국에서도 매출이 한 50% 이상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동사에 따른 주가의 흐름은 좀 더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 기업이 특징이 있다면 세계 2위 매출 규모를 자랑하는 ODM 업체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이다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5,500원이긴 하지만 55,000원까지도 네. 알겠습니다. 55,000원까지 한번 보자라는 말씀 마지막까지 해주셨고요. 이번에 이성욱 차장님 다음 종목이요. K카 말씀드릴 텐데요. 네. K카도 이제 영업이익 155억, 그러니까 작년 대비해서 35%까지 늘어난 네. 영업이익을 지금 기록을 했는데 우선 K카 주가가 거의 뉘어 있습니다. 작년 10월부터 봤을 때도 거의 움직이는 모습이 안 보일 정도로 우선 이 큰 변동성은 안 보이는데 역시 실적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올해 10월부터죠. 이 대기업이 중고차 시장에 진출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투자 심리가 약간은 좀 눌리는 과정으로 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대기업들이 이 중고차 시장에 진출하는 부분이 물론 이제 시장 점유율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악재가 작용할 수도 있겠지만은 오히려 지금 중고차 시장 쪽에서가 중고차 시장이 더 활발해질, 그러니까 시장 자체 규모가 커진다는 점에서 좀 좋아지는 어떤 K카 쪽에서의 수혜도 저는 예상이 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네. 되고 있고 그 전에 올해 상반기 때 본다고 하더라도
전통적인 어떤 오프라인 영업에서 이커머스 쪽으로의 실적의 상승세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중고차 시장이 커지는 구간이 된다고 한다면은 저는 이 K카가 이커머스 쪽에서 실적 부분은 굉장히 좋아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수익성 회복을 본다고 하더라도 이 판매 회전율이 높은 어떤 저가형 어떤 차 위주로 갔던 상황에서 이 K카가 이 자체적인 어떤 사업 구조 노력이나 이런 것을 했을 때는 분명히 빛을 발휘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증권사도 목표주가 높인 추세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 괜찮습니다. 네, 좋습니다. K카 오히려 중고차 시장이 시장 자체가 커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 수혜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반종민 소장님의 네 번째 종목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네, 네 번째 종목은 하이브고요. 하이브. 이 하이브는 엔터테인먼트 업체입니다. 엔터테인먼트 업체고 사실상 최근에 이슈가 나왔던 것이 지난 2일에 발표했던 그 빌보드 차트에서 동사의 그 소속 뉴진스가 있습니다. 이 뉴진스가 미니 2집이 있는데 이게 겟업이 빌보드 200 차트에서 1위를 좀 기록을 했다라는 그쵸. 소식 때문에 부각을 받고 있고요. 사실상 수록곡 3곡이 빌보드 핫 100개에 진입을 했다라는 소식 때문에 주가 탄력이 다시 이제 좀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실적 발표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하이브가 이제 내일 실적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는 2분기 매출액이 6,062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한 725억으로 전망을 좀 예측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매출은 좀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지만은 영업이익은 사실상 일회성 비용이 좀 어느 정도 반영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보이 넥스트 도어 등 뭐 여러 가지 컴백과 관련된 부분들 때문에 영업 그 비용이 좀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것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사실 뭐 최근에 그 SM도 이러한 그 컨센서스 하회 어느 정도 얘기가 나오긴 했지만은 결국 상회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주가가 다시 좀 견인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하이브도 좀 어느 정도는 상회할 가능성을 좀 예측을 해두고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이러한 실적적인 기대감도 좀 어느 정도 남아 있는 상황이지만은 플레이디스의 신인 보이그룹과 내년에 미국에서 준비 중인 걸그룹이 데뷔할 예정이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반 소장님 하실 말씀이 많네요. 네, 하이브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자, 이번에는 이성욱 차장님의 네 번째 종목으로 바로 갈게요. 진에어를 진에어.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제 뭐 LCC 업체들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좀 좋습니다. 네. 뭐 다른 어떤 그 대형 항공사보다도 이 LCC 업체들이 어떤 기저 효과도 좀 있을 거라 생각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적 기대감은 높지만 주가 수준은 지금 그걸 잘 반영 못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지금 진에어뿐만 아니라 LCC 업체들을 지금 한번 매수 관점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뭐 진에어 같은 경우가 이 다른 이제 LCC 업체들 대비해서 이 사업 방향이 좀 많이 틀리죠. 그 한마디로 이 규모의 어떤 경제를 하는 것보다도 이런 사업 구조 조정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이 비용도 아끼는 부분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뭐 1분기 영업이익도 괜찮았고 2분기 때도 300억 이상은 영업이 나올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상반기 때 영업이익은 뭐 1,100억까지도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일반적인 여객 그 항공편을 늘리는 것보다도 이 작은 항공기보다도 LCC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대형 항공기를 중점적으로 중점적으로 하게 되면서 이거에 대한 그 효율성을 높인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동남아 노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생각보다는 늘어나는 부분은 좀 제한적으로 가고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 노선 쪽에서의 드라이브를 더 거는 상황이 네. 알겠습니다. 진에어까지 중소항공사 LCC 종목들을 좀 볼 필요가 있다라는 취지로 설명을 해주셨고요. 자, 이번에 반 소장님의 다섯 번째네요, 벌써. 네, 그 한전 KPS고요. 한전 KPS. 이 한전 KPS는 발전 설비 전문 업체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좀 어느 정도 흐름들을 길게 가져가면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좀 가져왔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네. 주요 그 레퍼런스 그러니까 주요 고객으로는 그 한국전력공사, 한수원 그리고 한국지역난방공사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수주가 나면은 이 한전 KPS 역시 좀 어느 정도의 수주에 따른 기대감이 좀 그 상당히 반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지켜보자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입니다. 그 4,380억 규모의 그 원전 그 기전 설비 정비 공사 수주에 따른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매출 대비 한 30% 이상이 잡혔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러한 흐름들이 장기적으로 좀 반영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6월에는 이제 한수원이 2,600억 규모의 루마니아 원전 3중 수소 제거 설비 건설 사업 수주 등이 좀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러한 수주를 통해서도 그 레퍼런스 수주를 통해서도 같이 이제 부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단기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으로 계속 좀 이어나가시면서 대응을 해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고요. 결국은 이제 내년에는 신한울 원전 3, 4호기 그 건설 재개 등에 따른 이슈도 좀 부각받고 있고 심지어는 그 전력과 관련된 그 어느 정도 논의가 정부 쪽에서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원전과 관련된 이슈가 좀 계속 부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주가도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중장기적 관점으로 계속 좀 모아가시면서 지켜보시면 괜찮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전 KPS까지 원전 관련 또 모멘텀들이 계속 나올 수 있으니까 차근차근 모아가는 전략으로 소개를 해주셨고요. 한전 KPS. 자, 이번에는 이성욱 차장님의 5번째는 뭐죠? 덴티움을. 덴티움. 네. 우선 덴티움 같은 경우에도 2분기 영업이익 한 360억 이상 나올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뭐 작년 2분기랑 비슷비슷하지만 중요한 게 1분기보다도 한 70% 이상 올라간다는 점입니다. 네네. 한마디로 이제 이 중국 쪽에서의 수출 회복세가 이 뚜렷하게 지금 나타나는 구간이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역시 뭐 주가 수준은 6월 초부터 주가가 좀 흘러내리기 시작하면서 이 부분을 잘 반영을 못하는 게 오히려 기회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지금 본다고 하더라도 이 영업이익 추정치는 원래 좀 그전에 좀 약간 하향했던 부분은 좀 있었습니다. 뭐 하지만은 말씀드렸듯이 중국 쪽에서의 매출이 생각보다 높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뭐 2분기 시작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은 나오기 전에 매수 관점을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중국 쪽에서의 임플란트 수출 데이터가 이 4월부터 3개월 연속 지금 상승 추세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뭐 그러기 때문에 중국 쪽에서의 실적만 회복이 잘 된다고 한다면은 회복도 아니죠. 이 정도 추세라고만 나간다고 한다면은 이 덴티움에 대한 이 주가에 대한 2차 랠리 부분은 다시 한번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중국 쪽 같은 경우에도 이 시술 수요나 여러 가지 시술과에 대한 제한적으로 지금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국공립에서 민간 분야로의 치과 인력이 이동했을 때 수혜 부분은 분명히 일어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네, 좋습니다. 덴티움까지 임플란트 관련 종목까지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10가지 종목을 소개해드렸는데 저희가 전해드리는 방송 내용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에 참고가 되는 내용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최종 투자 판단과 결정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내려주셔야 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종목 여기까지 좀 체크를 해보고 앞서서 소개해드린 10가지 혹시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정리 좀 해드리겠고요. 시장은 지금 어떤 상황인지까지 체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오전장 업앤다운 고은별입니다. 8월 7일 오늘 우리 시장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주 미국의 고용시장 둔화가 재확인된 가운데 이번 주 7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 있죠. 양시장 하락 출발했지만 현재 구간에는 조금은 다른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는데요. 유가증권 시장은 낙폭을 축소하면서 현재 강보합권으로 돌아섰습니다. 반도체 대형주를 중심으로 해서 수급이 이어지면서 지수가 회복을 한 모습이고요. 2604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현재 구간 낙폭이 더 깊어졌습니다. 1.2%가량 밀리고 있고요. 907선까지 주저앉은 모습이 연출되고 있는데요. 외국인이 6거래일째 수급 이탈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초전도체 관련 기업들, 바이오와 엔터 관련 기업들로 매기세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장 특징주들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오늘장 특징주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 기업들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마존이 2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매출액이 1,344억 달러로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두 자릿대 성장률을 달성하는 데 성공을 했는데요. 이렇게 호실적을 기록할 수 있었던 건 클라우드 매출액이 증가한 영향이었습니다. 장 마감 후 발표가 되면서 금요일장 우리 증시에 먼저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 기업들이 들썩였었는데요. 아마존이 정교장에서 8%대 강세로 마감을 한 가운데 오늘 우리 시장에는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 기업들 전반적으로 상승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솔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개장 직후에 두 자릿대 강세까지 포착이 됐었는데 현재 구간 8%대 오름세가 집계가 되고 있고요. 삼성 SAS가 오늘 5%가 넘는 강세장을 가져가면서 14만 원 선도 돌파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 기업들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까지도 시세의 연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특징주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요, 인공지능 AI 관련 기업들입니다. 네이버에 대한 소식 최근 정말 많이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이제 24일 하이퍼글로벌 X 공개를 앞두고 관련 기업들의 주목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시장 예상치를 충족하는 실적을 발표했죠. 전 사업부가 고르게 성장을 한 가운데 실적의 발목을 잡았던 웹툰 부분의 적자폭이 축소가 됐다는 것도 고무적입니다. 특히나 하이퍼글로벌 X를 통해서 실적과 주가의 레벨업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관련 기업들과 네이버의 흐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네이버 오늘 7%가 넘는 강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24만 원 선도 시원하게 돌파를 해주셨는데요. 이로 인해 포스코 퓨처엠을 제치고 시가총액 10위를 탈환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AI 관련 모멘텀 같이 엮여 있죠. 오늘 4%대 성장성을 보여주면서 5만 4천 원까지도 지금 터치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이렇게 빅테크 관련 기업들 전반적으로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알체라 같은 경우에도 4%대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체라는 네이버의 투자를 받고 있는 회사이고요. 코난 테크놀로지도 6%대 강세 보이면서 인공지능 관련 기업들 전체적으로 빨간불이 켜져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 기업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반기 대어로 꼽혔었던 이 파두가 오늘 시장에 입성을 했습니다. 다만 시장의 예상과는 다르게 공모가를 하회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파두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팹리스 관련 기업이죠. 주력 제품은 고성능 저전력 기업용 SSD 컨트롤러를 생산하는 기업인데요. 올해 첫 조단위 시가총액이 예상되면서 시장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다만 너무나도 고평가되어 있다라는 논란이 있었고요. 오버행에 대한 우려가 함께 불거지면서 오늘 시장에서는 약세가 연출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만 유통 가능한 물량이 39%가량이 된다고 하고요. 한 달 안에는 절반가량이 유통 가능하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로 인해 차익 매도 물량이 언제든 출해 가능하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파두의 흐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파두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장에 입성한 뒤에 단 한 번도 공모가 이상을 터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개장 직후에는 두 자릿대 약세까지 나오면서 2만 5천 원 선까지 터치를 했었는데요. 현재 구간 낙폭은 다소 만회하긴 했지만 여전히 공모가 대비 7%가량을 하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오전장 업앤다운 고은별이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스피드 종목 10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앞서서 10가지 종목을 소개해드렸는데 10가지 종목 더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제한된 시간 내에 소개해드리는 종목들 잘 들어보시고 이 종목 내가 관심이 생겼습니다. 매수가 목표가 알려주세요. 라든지 아니면 제가 가지고 있는데 이 종목 추가 매수할까요? 아니면 매도할까요? 이렇게 구체적인 질문 주셔도 됩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과 샵 3772번 문자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여러분 궁금증도 해결해드리고 종목도 계속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분이 또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까요? 추가로 준비된 10가지 종목도 바로 확인해 보시죠. 자, 스피드 종목 10, 10가지 종목이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반종민 소장의 픽부터 보겠습니다. 휴원스와 폴라리스 오피스, 원익 IPS, 하이로닉, 팅크웨어 이렇게 5가지를 더 가져오셨고 이성웅 차장의 픽은 배럴과 세아제강, 트루엔, 휴메딕스, 휴비츠 이렇게 10가지가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종목 가운데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지 지금 바로 질문 주세요.
자, 이렇게 10가지 종목을 더 준비를 했습니다. 이 종목들 보셨죠, 시청자분들? 이 종목들 가운데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 아니면 이 종목 대응 전략 알고 싶어요 라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저희에게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과 샵 3772번 문자로 언제든지 질문 주시면 두 분이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자, 그럼 바로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종민 소장님의 6번째 종목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네, 휴온스고요. 휴원스. 이 휴온스는 그 의약품 제조 그 판매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는데 네. 사실상 그 치료용 의약품도 있고 에스테틱도 있고 의료기기 등의 좀 영역을 확장을 했기 때문에 다양한 사업들을 좀 영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좀 이슈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휴온스 바이오파마라고 있는데 이 휴온스 바이오파마가 그 신규 바이오 공장을 그 제3공장을 착공을 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연간 한 720만 그 바이알 그 생산이 가능한 설비를 갖출 예정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는데 그 기존 생산 능력의 1공장이 한 288만 정도 되고 2공장이 360만 정도 포함을 해서 이렇게 된다면 연간 그 1,368만 정도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느 정도의 그 캐파가 늘어난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이렇게 늘리는 이유는 해외 진출을 하기 위한 목적 때문에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추가적으로는 이 그 휴온스가 휴온스 메디텍이라고 또 자회사가 있는데 이 휴온스 메디텍이 지금 의료기기 개발 전문 업체입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지금 그 휴온스 그룹에서 그 휴온스 메디텍이 최근에는 그 엘비스라고 그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을 했는데 이게 사실상 내 그 디지털 기반한 뇌 질환 그 진단 기업과 지금 어느 정도의 그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지금 모멘텀이 좀 다양하고 또한 이제 의료기기 쪽에 활성화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 복합적인 요소로 휴온스를 주목을 해보자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휴원스로 6번째 종목을 소개를 해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이성욱 차장님의 6번째 종목은요? 배럴을 말씀을 배럴. 드릴 텐데 네. 뭐 배럴 하면은 뭐 생각난 게 수영복이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배럴의 어떤 시장 계절적인 여름이라서 계절적인 특수 부분도 좀 반영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했지만 생각보다는 주가 흐름이 그렇게 좀 크진 않은 상황이고요. 우선 지난주에도 2분기 실적 흑자 전환을 하면서 실적 기대감은 이제 앞으로 이제 엔데믹과 함께 더욱 높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떤 엔데믹에 대한 주가에 대한 반영 부분은 조금 됐다고 하더라도 저는 아직까지는 멀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올해 해외 여행객 같은 경우에도 뭐 2천만 명, 거의 뭐 2천만 명까지도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매크로 지표가 좋았을 때 주가가 좀 반응을 해야 되는 게 원래 맞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됐지만 전체적인 시장 상황 그리고 이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올해 뭐 2분기 또 3분기 때에 주가가 크게 지금 반영을 안 하고 있는 영향도 좀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무덥죠. 뭐 엘니뇨 효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이 배럴이 좀 그전에는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코로나라고 하더라도 좀 반영을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부분이 호재가 좀 그래도 많은 상황이지만 주가 수준이 덜 반영됐던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매수 관점으로 조금 담아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땡!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배럴까지 무더운 여름에 관련된 종목을 하나 살펴보자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이번에는 반 소장님 다음 종목이요? 예, 다음 종목은 폴라리스 오피스라는 폴라리스 기업입니다. 오피스. 이 폴라리스 오피스는 그 오피스 소프트웨어 사업을 주력 사업으로 좀 영위를 하고 있는데 네. 사실상 그 7월부터 굉장히 좀 주가가 가파르게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거의 한 2배 이상 뛴 종목이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상 이 기업에 대해서 주목을 했던 포인트는 올해 3월말 기준에 그 243개국의 1억 2,400만 명 정도의 이제 가입자를 좀 확보를 했던 이력이 있는데 일일 평균 그 신규 가입자가 약 2만 명에서 한 5만 명 정도 됩니다. 그만큼 빅데이터 기업으로서 굉장히 좀 많이 그 부각을 받은 이슈가 많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실적적인 부분들은 2023년 그 3월 그러니까 1분기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연결 기준 매출액이 12%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영업이익도 9% 이상 증가를 했던 이력이 있는데 특히 이제 당기 순이익이 1,045% 증가를 했거든요. 그만큼 이게 지금 어느 정도 데이터가 계속 쌓이면서 여러 가지 상향이 이제 반영이 된다 하면은 매출적인 부분들이나 영업이익도 굉장히 좀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봅니다.
최근에 이 기업이 주목을 받는 것은 그 지난 6월에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이 AI 서비스 를 도입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을 했던 이력이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네이버와 관련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크게 부각을 받은 것이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오픈 AI가 개발한 그 챗 GPT를 비롯해서 하이퍼클러버 X 그리고 스테빌리티 AI 그리고 스테이블 그 디퓨전 등의 다양한 AI 기능들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도 되겠지만 지금은 신규 진입은 안 좋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폴라리스 오피스 네이버와 또 연관이 되면서 최근에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당장 접근은 조금 자제해달라는 의견 주셨고요. 자, 이번에 이성욱 차장님 종목 뭐죠? 세아제가 세아제강 유튜브에서 장투미주님이 자세하게 분석 좀 해주세요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시간이 한정돼. 네네. 세세하게 한번 볼까요? 네, 우선 세아제강 우선 지금 자세하게 분석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중장기로 좀 오래 갖고 있으신 분이 아니었나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 그리고 왜냐하면 이제 주가가 많이 움직이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답답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근데 세아제강 같은 경우가 일반 철강 쪽에서의 뭐 봉연강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이 관관을 만드는 업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이 관관 쪽만 본다고 하더라도 뭐 대형 그 철강 회사들이 하고 있긴 하지만 이 특수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탄소 관관이나 이 스테인스 관관 쪽, 그러니까 이 특수 관관 쪽에서의 전문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아제강의 이 관관 쪽에서의 우리나라의 위치는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특히 이제 말씀드렸던 이 관관 쪽에서의 마진 부분이 많이 남는 구조이기 때문에 2분기 영업이익 또한 740억 이상은 나올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뭐 작년 대비해서 이 수치는 9% 이상 올라간 수치지만은 주가에는 지금 잘 반영이 안 돼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2분기 실적을 예상을 했을 때도 이 원달러 환율 효과도 지금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미국 안에서의 이 에너지용 관관에 대한 판매 부분이 많이 늘어나는 구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우리나라 내수, 그러니까 글로벌 경기보다도 미국의 어떤 이 인프라 또 신재생에 대한 투자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그 하반기도 그렇고 기대해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보유 관점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세아제강까지 소개해 주셨는데 유튜브에서 장투미주님 질문 주신 분이 맞습니다. 장기 투자를 하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설명해 주셨으니까 길게 좀 끌고 가자라는 의견 주셨으니까 참고를 해주세요. 자, 이번에는 반중민 소장님의 다음 종목 하겠습니다. 예, 그 원익 IPS라는 기업이고요. 원익 IPS. 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 제조용 장비 공급 업체이기는 한데 사실상은 삼성전자의 핵심 장비를 공급하는 업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결국은 삼성전자의 업황 회복, 그 개선 기대감에 따른 부분들이 같이 좀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단기적으로 보시기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으로 좀 지켜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네. 사실상 지금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좀 소외받고는 있습니다. 네. 소외받고 있는데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더 타이밍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분기 실적은 영업 손실을 기록을 해서 역시나 반도체 업황에 따른 그렇게 큰 기대감을 갖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전체적으로 앞으로 좀 좋아질 가능성이 있고 사실상 이 동사가 환경부 주관으로 스마트 생태 그 공장 구축에 대해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이 점을 봤을 때는 정부와도 좀 어느 정도 연관성을 가지면서 흘러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평택 상공장 장비 반입이 좀 진행을 되고 있었는데 이 효과를 통해서 회복 가능성이 좀 어느 정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아직까지는 그 부분에서 수치가 찍히기에는 다소 좀 아쉬울 전망이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결국 포인트는 업황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남아 있으니까 이 점을 좀 체크를 하시는 게 제일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의 그 순매수세가 계속 들어와주는 상황들을 봤을 때는 주가도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좀 지켜봐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좋습니다. 원익 IPS도 역시 반 소장님도 장기적으로 끌고 갈 만한 종목으로 하나를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수급도 좋은 상황이고요. 자, 이번에 이성욱 차장님의 다음 종목 하겠습니다. 트루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이제 이런 테마는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사회적으로도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범죄 사건에 그러게요. 의한 부분에 있어서 이 관련 이제 기업들이 지금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테마는 안 나와야죠. 근데 하지만 이 트루엔 같은 경우가
이번에 어떻게 보면은 이런 이슈 때문에 좀 관심을 받고 있는 게 바로 이제 지능형 영상 감시 솔루션. 네. 그러니까 CCTV 쪽에서는 우리나라 1위 기업이기 때문에 우선 작년에도 이제 그 이태원 참사 사건도 있었고 그리고 미국 쪽에서도 산불 사태가 있는 걸 봤을 때 이 그냥 일반적인 CCTV가 아니라 이 지능형 AI 영상 감시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 구조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그 작년 이후로 이제 뭐 공공기관 쪽에서 이 엣지AI의 CCTV에 대한 수요 부분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어떤 교통, 뭐 이런 쪽에서의 이런 부분이 늘어나고 있지만 추후에는 말씀드렸다시피 뭐 산불 그리고 여러 가지 안전 쪽에서의 이 공공기관 쪽에서의 수준은 늘어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뭐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올해 이런 추세로 간다고 한다면 영업이익은 140억 가까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투르엔 한번 주가가 좀 오늘 반등했을 때 매수 관점 담아봐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트루엔까지 소개해 주셨고요. 이성웅 차장님의 종목 봤습니다. 이번에는 반종민 소장님의 다음 종목이요. 네, 하이로닉이라는 기업이고요. 하이로닉. 네, 지금 제가 봤을 때 그 피부 미용 의료기기는 뭐 계속 좀 한 번씩 상승하다 그 단기적으로 좀 차익실이 나오고 있는데 아마 이러한 흐름들을 봤을 때 계속 좀 이러한 흐름들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좀 접근을 계속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 하이로닉은 그 글로벌 에스테틱 메디컬 의료기기 업체이기도 하고요. 피부 그 미용 의료기기 제조 판매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 리프팅 할 수 있는 장비 등을 좀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적은 2분기 영업이익이 19억 원,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 179억 9% 증가를 했고 또한 이제 그 2분기부터 사실상 지난 2월부터 굉장히 좀 가격을 40% 인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2분기 매출액이 전년 분기 대비보다 47% 증가를 했다는 점이 굉장히 좀 잘 팔렸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는 유럽 및 남미 쪽에서도 그 유통 계약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해외 시장에 굉장히 좀 특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분기는 또 중국 쪽에서도 초도 물량 20억 규모의 그 기기가 수출 가능성이 좀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해외 쪽에 수출에 대한 물량이 좀 상당할 것이다 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외에도 좀 정책적인 부분들을 통해서도 얘기가 나오는 것이 최근에 의료기기에 대해서도 정식 건강보험 등재 등에 따른 이슈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는 계속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결국은 AI 의료기기와 관련된 이슈가 계속 좀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땡, 좋습니다. 하이로닉까지 소개를 해주셨고요. 자, 이번에 이성웅 차장님의 종목이요. 휴메딕스 말씀드릴 텐데 네. 지난주에도 신고가를 기록하고 오늘도 4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휴메딕스에 대한 관심이 높고 이 부분은 뭐 에스테틱 관련 기업들도 전체 다 그런 분위기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네. 되고 있고요. 역시 뭐 톡신 또 필러 그리고 이 의료 쪽이죠. 이 저만제 쪽에서의 CMO에 대한 이 매출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이 대부분의 사업 부분이 성장하는 폭이 굉장히 좀 큽니다. 뭐 당연히 정직하게 주가에 잘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우리나라 시장도 뿐만 아니라 미국도 그렇고 이 차익에 대한 우려감이 많이 좀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실적이 잘 나오고 주가가 정직하게 반영이 된다고 한다면 오히려 좀 신고가를 기록했을 때가 저는 또 매수 관점 접근해도 무리가 없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리즈톡스죠. 이 매출을 본다고 하더라도 고성장이 계속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2분기 때 리즈톡신을 포함한 상품 매출액 전체적으로 15%까지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 필러 쪽이죠. 필러 쪽이 1분기 대비해서 2분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65% 증가하는 부분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에스테틱에 대한 이 휴메딕스에 대한 고성장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 저만제 CMO 쪽에서의 매출 부분이 뭐 크게 는다는 것보다도 그 전에 약간 들쑥날쑥했던 부분이 안정적으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삼박자 다 좋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휴메딕스까지 이성웅 차장님이 종목 소개해 주셨고요. 자, 이번에 반 소장님의 이번에 마지막 종목이죠. 네, 마지막 종목은 탱크웨어고요. 탱크웨어. 이 탱크웨어는 그
차량용 블랙박스 그리고 이제 지도 관련된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사실상 이에 좀 로봇 청소기, 뭐 공기청정기 등의 그 사업들을 좀 영위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매출도 대략 한 32%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다양한 사업들을 영위를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동사의 그 블랙박스 해외 매출이 2021년 대비 약 2배 이상 성장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비중도 21%에서 30%로 확대를 했는데 올해 1분기 역시 블랙박스 부분 매출이 478억 원으로 전년 대비 한 9.8% 증가를 했고요. 해외 매출에서 209억 원으로 18% 성장을 했기 때문에 해외 쪽에 굉장히 좀 블랙박스 수요가 굉장히 좀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이 기업에 대해서 2분기 실적을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게 올해 5월에 출시한 그 프리미엄 로봇 청소기가 있는데 이게 지금 완판을 기록을 했었습니다. 완판을 기록을 하면서 단기간에 한 423억 원의 매출을 좀 올렸거든요. 네. 그만큼 지금 블랙박스 매출과 이러한 그 로봇 청소기와 관련된 매출을 좀 합산을 해봤을 때도 2분기 실적을 좀 상당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틴크웨어를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 지난 26일 동사가 자회사의 아이나비 시스템즈가 있습니다. 이 아이나비 시스템즈가 자율주행 그 국책과제 3건을 좀 수행을 하면서 자체 고정밀지도 구축과 또 자율주행 솔루션 개발에 대해서 상용화를 좀 그 준비를 예측을 하고 네. 땡. 네, 여기까지 열정적으로 설명해 주셨는데 시간이 모자랐습니다. 팅크웨어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고요. 자, 이제 마지막 종목 이성웅 차장님의 종목은 뭐죠? 휴비츠. 휴비츠. 우선 지난주에도 신고가를 기록한 이후에 주 후반에 주가가 좀 조정을 네. 받고 있는데 이 조정세가 좀 어느 정도 멈췄을 때는 좀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무리가 없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2분기 영업이익도 65, 뭐 생각만큼 그렇게 잘 나왔다기보다는 못 나오지도 않은 상황이거든요. 네. 한마디로 이제 그 휴비츠가 그 전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안경 쪽에서의 장비가 안과 쪽으로 많이 넘어가게 되면서 이 매출, 그러니까 상품에 대한 이 스펙트럼이 굉장히 좀 넓어지는 현재 구간이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네네. 특히 이제 휴비츠의 이런 그 사업에 대한 기대치가 많이 높은 상황입니다. 이 부분이 주가에 좀 반영이 됐고 있는 상황인데 하지만 이제 그 안과 장비에 대한 성장세와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은 저는 계속 하반기 때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그전에도 크게 좀 올라가지 않았던 상황에서 주가가 가파르게 올라간 모습을 본다고 했을 때도 이 PER 수준으로 그러니까 향후에 실적 예상치를 본다고 했을 때도 아직까지 저평가 구간이라고 지금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이제 디지털 덴티스트리 사업에 대한 진출형 모멘텀까지 더해진다고 한다면은 휴비츠에 대한 이 실적주로서 기대감을 가져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휴비츠까지 이렇게 두 분이 10개, 총 20가지의 종목을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탑픽 종목을 골라보고 간단하게 가격 전략도 소개해 주시면 되겠는데 반 소장님은 어떤 종목 탑픽으로 고르셨어요? 네, 마지막 종목인 팅크웨어인데요. 팅크웨어. 사실상 기간에 연속 그 13거래 순매수세가 들어와주는 점을 좀 참고를 하시면서 예. 접근하면 좋겠고요. 목표가는 17,500원, 손절가는 14,500원으로 지정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에 설명해 주셨던 팅크웨어를 소개를 해주셨고요. 자, 이성웅 차장님은 어떤 종목 보시나요? 저도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휴비츠 휴비츠. 말씀을 드리고 목표가 27,000원, 손절가 21,000원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팅크웨어와 휴비츠를 오늘 두 분이 탑백 종목으로 골라주셨으니까요. 시청자분들 이 종목 더 자세하게 살펴보시고 나머지 또 18종목들도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추이를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종목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또 좋은 종목 많이 가지고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도 좋은 종목들 많이 기대해 보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증시 파워텐 저희가 준비한 종목들은 여기까지 소개해드리겠고요. 저희는 내일 또 더 좋은 종목들 가지고 오전 10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